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남편과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은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어서 제가 시집갈 때는 뭔가 받아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저희 친정보다 조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님께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늙어서 너희들한테 용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뭔가 바랄 생각하지 마라. 결혼도 너희 힘으로 하고 우리 두 사람 세상 뜨기 전까지는 물려주는 것도 없을 거야. 아직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시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제 기분이 과연 어땠겠어요? 어차피 시댁 재산에는 욕심도 전혀 없었지만 저한테 벽을 쌓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바쁜 분이었고 본인 일도 하시고 이런저런 모임들이나 세미나 같은 걸 따라다니시느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는 전혀 신경 쓰실 분이 아니더라고요. 1년에 명절 2번과 시부모님 생일 2번만 적당히 챙겨드리면 몇 달 동안 안부전화 한 통도 없는 이게 가족인지 남인지 모를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처음 결혼해서 신혼 때는 그런 어머님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 2년 지나서 지금 딸을 낳았을 때도 처음 낳았을 때 한 번, 100일 때 한 번 들여다보시고는 제가 시댁에 데려가지 않는 한 어머님께서 먼저 손녀딸 보러 찾아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운해서 남편을 붙들고 당신 어머니는 나랑 우리 딸한테 관심이 있긴 하신 거야?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손주 태어나면 이것저것 해주시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영상통화하시고 난리라는데 어떻게 된 게 당신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보고 싶단 말을 하신 적이 없어?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원래 엄마 성격이 옛날부터 좀 그렇다면서 일일이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세 식구나 잘 살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어머님에게 이래저래 서운한 점이 많았지만 결혼 생활 1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저한테 무신경하고 우리 가족에게 전혀 관심 없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복인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 친구들, 주변에 아는 지인들 모두 시어머니와 크게 작게 고부 갈등 문제로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살겠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그 어떠한 작은 간섭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변에 제 친구 중에 어떤 애는 결혼할 당시에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면서 차도 한 대 뽑아줬다면서 저한테 엄청 자랑을 했었는데 그만큼 시부모가 자주 집에 찾아오고 이래저래 살림 간섭을 하는 바람에 작년 여름쯤 시모와 대판 싸우고 아직까지 서먹서먹하게 지낸다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부족했지만 저희 힘으로 신혼집 얻어서 결혼생활 시작했고 둘이서 지질이 궁상 떨며 악착같이 살았더니 3년 전에 드디어 집도 사게 되었고 이젠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일도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부자는 아니지만 남편이랑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아파트 대출 갚고 세 식구 먹고 살면서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이너스 나지 않는 인생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큰 욕심 없이 꾸준하게 정년까지 일해서 우리 딸 시집 잘 보내는 것이 남편과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네요. 저희 두 사람은 주식도 할 줄 모르고 코인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아예 관심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남들은 다 코인이다 주식이다 몇 천을 벌었네 얼마를 벌었네 하고 있어도 우리는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을 꾸준한 우리 속도로 가자고 다짐했어요. 솔직히 저랑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직장 상사가 코인으로 제 2년치 연봉이 훌쩍 넘는 몇 천만 원을 한 번에 벌었다고 할 때는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라도 빨리 공부해서 나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하나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저랑 남편은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걸 잘 못하는 성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은행 적금이자 1% 더 주는 곳 찾아다니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대신 딸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하고 우리 세 식구 유일하게 함께하는 취미생활인 캠핑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들 다 앞서 나갈 때 저희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앞서 나가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오히려 저희보다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몇천 벌었다고 저한테 자랑하던 직장 상사도 올해는 코인이 왕창 떨어져서 벌어둔 돈 다 까먹고 원금 회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았고 제 주변에서 저희한테 주식하라고 그렇게 충고하던 많은 사람 중에서도 돈을 안 까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크게 뭔가 한 적은 없지만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대출 갚고 매달 조금씩 적금 붙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딸 앞으로도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돈으로 우리 딸 대학 갈 때 학비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런 부분도 부부끼리 성격이 맞아서 다행이지. 남들 말 들어보면 재테크하거나 대출받아서 집 사는 문제 때문에 부부가 의견이 갈리고 서로 남 탓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웬만한 크고 작은 일은 전부 남편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원체 성격 자체가 비슷해서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지금 사는 집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1억 5천을 받았었는데 그게 저희가 살면서 가장 크게 대출받은 돈이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크게 대출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도 우리 앞으로 1억이 넘는 큰 빚이 생겼다는 부담감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빚도 재산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적금 붙는 기분으로 매달 대출금을 즐겁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두 사람의 성격과는 다르게 시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난 재테크 매니아셨어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어머님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전노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더라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베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모임 자리에서 식사값이나 심지어 저희 딸한테 설날 세뱃돈조차 초등학교 입학 전엔 100원 500원을 주시다가 이제야 1000원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렇다고 지금 저희 시댁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어렵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10여 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는 살고 계신 집 말고는 크게 재산이라고 할 것이 없었는데 10년 동안 독하게 모으고 돈을 굴리셔서 지금은 꽤 많이 돈을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시댁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애초에 관심도 없지만 저희가 추측만 할 뿐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신지 모르는 이유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남편에게도 어머님은 재산 공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세요. 두 분이 살고 계시던 집을 전세를 놓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모습을 2번 봤었고 아버님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지독하게 돈을 아끼고 사니까 어림짐작으로 대충 얼마쯤 모으셨겠구나 추측이나 할 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렇게 수전노가 된 이유는 옛날 어머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 때문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던데 지금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한 푼 못 쓰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 연세도 환갑이 진작에 넘었는데 저렇게 모아놓기만 하고 못 쓰고 돌아가시면 억울해서 눈이나 감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2번 정도 아버님 몰래 사고를 쳐서 크게 싸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신축 건물에 상가 분양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상가 분양 받았다가 세 안 나가면 골치 아프고 대출을 3억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며 말리셨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가서 분양 서류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걸 억지로 계약하시더니 나중에 건물 다 짓고 세가 안 나가서 매달 꽁으로 대출금만 엄청 갚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건물 절반 넘게 공실이라서 상가를 손해보고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는 사람도 없었고 어머님 아버님 싸우는 소리만 1년 넘게 듣다가 어떻게 밀키트 파는 가게를 하나 겨우 입점시키고 그때 딴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탈출할 수 있었죠. 저희는 그런 시댁에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절대 부동산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님께서 보험 판매 일을 수십 년 하면서 이 동네에 엄청난 마당발이셨는데 아버님 몰래 시장 사람들에게 일수 놓고 돈놀이 하다가 그때도 사고가 터져서 크게 손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였지만 어머님이 경찰서도 들락거리셨고 아버님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면서 그때도 엄청나게 두 분이 다투셨습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이 저희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수습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최근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모아둔 돈이 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혹시 너 여윳돈 좀 가진 거 없니? 내가 은행 이자보다 높게 쳐서 줄 테니까 한 3천 정도 빌렸을 수 있을까? 더 있으면 더 빌려줘도 좋고.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돈 이야기 하시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쳤는지 궁금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행에 들어놓은 적금을 깨면 3천 정도는 만들 수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빌려주던지 말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에게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 큰 돈을 빌려달라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너는 알 거 없다며 딱 자르셨어요. 저도 제 돈만 있는 건 아니라 마음대로 빌려드릴 순 없고요.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괜히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그냥 됐다고 못 들은 걸로 하라시더군요. 진짜 뭔 사고를 쳐도 이번에 단단히 쳤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석 달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괜히 집안에 또 다른 분란이 생길까봐 저는 남편에게도 입 다물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결국 얼마 전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다른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아파트를 5채나 갖고 계셨더라고요. 저희들이야 따로 사니까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어떻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버님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2년 전이 처음 시작이었고 5채나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미스터리였지만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비교적 작은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전세입자를 끼고 구입하니까 집 한 채를 살 때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 채 한 채 늘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머님께서 아버님 몰래 갖고 있던 아파트가 총 5채가 더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올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같이 떨어지니까 어머님 혼자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몇 달 전에 저한테 3천만 원 이상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세입자 전세금 빼주려고 그랬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또다시 월말에 전세입자 한 사람이 나가기로 했다는데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전세금 빼줄 돈도 없어서 집을 내놔봤자 어머님이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이랍니다. 아무리 평수 작은 집이라 해도 아파트가 5채면 20억이 가까운 돈인데 이번만큼은 시부모님 상황에서 도저히 해결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이렇게 터져버리자 아버님은 충격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들어놓으셨고 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번만 막으면 돼. 내년부터는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집값이 오를 거야. 그때가 되면 다들 나한테 집 사놓길 잘했다고 할걸? 너희들이 이번만 도와줘. 내년 봄에 하나 더 집을 빼줘야 하니까 일단 1억 정도만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가진 적금이나 비상금 통장까지 다 합치더라도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뉘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잖아요? 물론 4천만 원도 빌려드릴 생각이 없었고 저희는 그런 돈 없다고 난색을 표했더니 돈이 없으면 지금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랍니다. 니들 집 대출 받으면 1억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어차피 내 돈이 나중에 너희들 돈이 될 텐데 진짜 남일처럼 나 몰라라 할 거야? 그 말 듣고 지난 10년간 어머님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오더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했냐고 내 딸을 손녀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은 있냐고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애초에 서로 바라지 말라고 했던 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희는 물려받을 재산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어머니가 만든 문제니까 엄마가 해결하시고 저희한테 돈 이야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럼 우리 집안 다 망하라는 거냐고 너희들은 다 늙은 부모가 길바닥에 나앉는 꼴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적당한 상황이어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여기서 저희가 어머님 도우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해드렸다가 우리 집안마저 위험해질 수는 없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련한 내 집인데 저한테는 시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저희 세 가족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부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하더라도 절대 들어줄 생각 없습니다. 원래 가족끼리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여윳돈 조금이라면 모를까 우리 집을 담보로까지 대출해서 빌려줬다가 같이 망하면 책임지실 건가요? 내년에 정말 집값이 작년처럼 다시 올라서 전셋값도 같이 오르면 모를까 이번 한 번은 저희가 돈 빌려드려서 막는다 치더라도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될 때마다 모자란 전세금 맞춰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감당 안 되면 억지로 붙들지 말고 손해보고 다 팔아버리라 말씀드렸고 저희는 아무런 도움 드릴 수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드렸어요. 니들은 자식도 아니라느니 천벌을 받을 거라며 악을 쓰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몇 차례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더 하셨지만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아직도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투자한 원금 대부분을 손해보면서 아파트를 모두 급매로 내놓으셨죠.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고 돈 빌려주지 않은 저희한테 화가 많이 나셨는지 최근에는 연락도 없으십니다.
당연히 자기 집안일이니까 남편도 마음이 좋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대출받아서 어머님 도와드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데 만에 하나 시댁이 망하면 저희 집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별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였는데 차라리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내 딸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남편도 본인 부모 일이라서 매몰차게 끊어내기 어려웠을 텐데 좋은 쪽으로 잘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 일이 지나간 뒤에 시댁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큰 사고를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